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모종의 사건을 어딘가에 재미나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봅니다. 정말 남들이 들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속 안에 감춰두고 있으니 속병이 날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올려버리게 결심하게 만들어준 우리 원수 같은 시모. 앞으로 만수무강하길 기원하면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일찌감치 옷 매장에서 일을 했고, 나이 29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본사 직영점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대리점도 아니고 본사 직영점의 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죠. 보통 다른 직영점 매니저분들이 50대라는 걸 감안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도 윗분들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도 그럴 게 꽤 위치도 좋은 아울렛 매장이었는데 매출이 다른 지점에 비해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고객 관리도 잘하고 언변이 좋아서 매장 운영을 잘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직영점 매니저 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은 한때 같이 일했던 직원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매개체로 잘 될 확률이 무척이나 적다고 하던데 저희는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취미도 비슷하고 생활 습관마저 비슷해서 운명의 상대를 여기서 찾았구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몸을 사용하며 노는 것을 싫어했고 집에 콕 들어박혀서 공포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고요. 오이는 냄새만 맡아도 둘 다 기겁을 했고 강아지보단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성격까지 무척이나 비슷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3년이나 했고 나이가 차고 혼기가 다가오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미래에는 꽃길만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심성이 착한 남편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변수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언지를 듣긴 했지만 시모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대박인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고 시댁 현관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시모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늘 손님으로 온 자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있어라 하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은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아니니까 분주하게 움직여라. 이 소리 아니겠나요? 더 대박인 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서. 저한테는 동서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죄다 시키더라니까요. 네 형님 될 사람이 오니까 분주하게 일을 하라면서 동서한테 일일이 시키는데 시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옆에서 지시만 내리더라고요. 살얼음판 걷는 듯한 기분이 들고 속으로 와 이거 큰일 났다. 시집살이 대박으로 시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눈치만 봤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런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는 동서였다는 거죠. 진짜 보통이 아닌 수준이다 하고 느꼈는데 이 기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동서한테 간이 싱겁다 하면 동서는 어머님 소금 주세요. 시모는 동서 째려보면서 거기 있다 하면 손이 안 닿아요.
고춧가루는요? 거기 있잖니. 계란도 좀 꺼내주시고요.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면서 둘이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시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동서는 그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시모가 네가 직접 가져가라 하면 동서는 저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고 둘이 무슨 꽁트 찍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데 웃긴 건 동서는 정말 시모를 보조원처럼 부려먹으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누가 누구 수발을 들고 있는 건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약간 체하는 기분을 느끼며 이 난간을 어찌 헤쳐가야 할까 고민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동서가 아주 쿨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는 거죠. 밥 잘 먹고 이야기 잘 나누고 집에 간다고. 남편이랑 저랑 서방님네랑 다 같이 나왔는데 동서가 저를 슬며시 잡더라고요. 형님 되실 분이니까 터놓고 이야기할게요. 절대로 기죽으시면 안 되고요. 또박또박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 시모가 발 뻗을 곳 보고 뻗는 분이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비위 다 맞췄는데 그러다가 호구 잡혔어요. 한번 대판으로 싸운 다음에서야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오늘은 형님 온다고 일부러 기세 보이고 싶다고 저러신 거고요. 평소에는 저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거든요. 그니까 형님도 저처럼 드세게 나가셔야 돼요. 어려우면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자기 할 말 쏙 하고 가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시모를 들이받으라고? 이게 무슨 콩가루 같은 이야기지? 했어요. 동서가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말해주었던 진심이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죠. 그 이후에 상견례를 했고 양가가 서로 합의 잘 이루어진 상태로 결혼 준비를 끝냈고 무난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결혼식 하는 날 신부 대기실에는 신부 지인들만 들어오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시모 지인들이 싹 들어와서는 저한테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모의 산악 동호회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 취미가 산을 타는 것이었는데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싸게 살 수 있다고 자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옷을 좀 할인해달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저한테 말을 건 것이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직영점이라서 본사에서 내려온 할인율만큼만 할인을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울렛 매장이라 깔리고 들어가는 할인율도 있었고요.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맘대로 할인을 해줄 순 없죠. 굳이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할인 이야기 꺼내고 가는 시모 지인들도 무척이나 별로였어요. 그거 하나 딱 찝찝한 거 남기고 결혼식 잘 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지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고 그 장소는 바로 약속의 땅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가 워낙 자연 경관이 거대하고 멋있고 또 산을 걷는 트레킹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트레킹 관광을 나섰는데 거기서 엄청 좋은 트레킹화를 팔고 있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제 거랑 남편 거 사면서 시모가 산악 동호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부모님 드릴 신발도 한 켤레씩 샀습니다. 당연히 한국까지 전화를 해서 신발 사이즈 물어보고 샀죠. 귀국을 해서 시댁에 신발을 딱 가져가니까 시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삐죽거리면서 시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산에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면서 이런 좋은 신발이 왜 필요하냐고요. 시부가 아니 뭐 산 탈 때만 신는 신발인가? 그냥 신고 다니면 되지 하니까 시모가 저를 보면서 색이 이거밖에 없었니? 이러는 겁니다. 아웃도어 매장 한다는 애가 신발색을 이런 갈색으로 골라오면 어떡하냐고
등산화 화려한 게 요즘 유행인 거 몰라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자기 말 듣고 화려한 운동화로 매장에 있는 거 다 바꾸라며.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거 없었냐고. 계속 갈색이 뭐야 갈색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대꾸했죠. 갈색이어야 더러워져도 별로 티가 안 나죠 하면서요. 산 한 번 타면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지는데 노란색, 핑크색 타령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한번 신어보더니 너무 꽉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사오지 그랬냐고 타박을 하시대요. 사왔는데도 구시렁거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사온 거라 교환이나 환불이 될 리도 없는데 참.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동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라고 했던 거요. 그래서 시모한테 웃으면서 이야기를 건넸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냉큼 좋기는 한데 너네 매장에도 좋은 거 있지 않니? 핑크색. 이러시대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 신발도 가지고 매장에 들어온 새 신발 하나 더 챙기려는 속셈이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눈치 없는 애처럼 그 신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 달라고 했어요. 제가 2개 신겠다고요. 그러고는 셀쭉하게 말했죠. 선물을 해드려봤자 불평만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챙기지 말아야겠다 하고요. 시모가 저한테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 매장에 있는 신발 하나 더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있는 신발 5% 할인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가족끼리 신발 하나 못 주냐고 구시렁구시렁. 신발 이미 사드렸구만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참. 하루는 출근해서 매대 정리하면서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일까지 제대로 정산해 놓지 않으면 꼭 중간에 구멍이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매출 전표 보면서 재고랑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입구에서부터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시모가 산악 동호회 친구들을 잔뜩 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낯이 익다 싶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와서 할인 이야기를 하고 갔던 그 친구들 얼굴이 딱 떠오른 거였죠. 저한테 매장 구경 좀 하러 왔어 하더니 바람막이 입어보고 획 던지고 모자 써보고 뒤집어서 놓고 신발까지 신어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직원의 눈빛이 와 저거 언제 치우지? 하는 눈빛이던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들 양말 한 켤레씩 들고 와서는 등산 양말 사러 온 거라고 할인을 팍팍 넣어달래요. 고작 5,000원짜리 양말 사면서 할인은 무슨 할인인가요? 시모가 저를 쓱 보더니 원래 양말 같은 건 사은품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냐고 그거나 좀 달래요. 6명이 거 3만원어치 사가면서 사은품 달라고 말하는 게 양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양말 사은품은 20만 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 나가는 거라 양말 6켤레 산 걸로는 턱도 없어요 하면서 웃었어요. 일부러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모도 민망했는지 가족끼리 빡빡하게 군다고 그냥 속갯말 삼키대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시모 친구들 보면서 이해하시죠? 가격이 맞아야. 이러니까 시모 친구들도 민망했나 봐요. 저한테 나중에 우리가 와서 제대로 팔아줄게 하면서 어색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시모의 진상짓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매장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본사에 회의를 하러 가야 할 때도 있고 쉬는 날도 존재하니까요. 일이 좀 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매장에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을 하니까 직원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더니 곤란한 듯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진상 손님 왔었냐고 물어봤더니 반품이 들어왔는데 제 가족분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하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없을 때 왔다 간 건가 싶더라고요. 직원이 저한테 제가 없을 때 와서 바람막이를 하나 사갔다가 다음날 바로 반품을 했는데 택은 그대로 있지만 옷이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순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옷 상태를 보려고 반품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는데 옷이 진짜 새 옷이 아니었어요. 옷을 사가서 바로 입고 등산을 갔다가 그대로 환불이라도 한 건지 옷에서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설마 이거 취소해줬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난처하다는 얼굴로 자기가 매니저 시어머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제가 해주라고 했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어떡해요? 저 실수한 거예요? 하는데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곧 제가 떠안게 됐죠. 퇴근하자마자 옷을 들고 시댁에 가서 시모한테 획 던졌어요. 이게 뭐냐고 모른 척 하면서 묻길래 뭐긴 뭐냐고 우리 옷 사가서 입고 반품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가 빤히 보고 있었으니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옷을 사가서 반품한 건 맞는데 입고 돌아다닌 적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 진짜 웃기는 계집애라고 자기가 옷 관리를 못한 걸 가지고 매출 늘리려고 일부러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옷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흙이 묻었고 여기에는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누가 봐도 입고 산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제가 화가 나서 이 옷 결제하게 빨리 카드를 주시던가 현금을 달라고 했어요. 시모는 자기는 그런 적 없으니까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원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14일 이내로 환불되는 거 아니냐고 진상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옷이 상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상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돈 달라고 했어요. 씩씩거리면서 죽어도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시부가 무슨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냐고 저한테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시부라도 정상이라서 다행이지 시모의 진상짓은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가족끼리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며 대충 세탁해서 팔면 되지 하는데 열이 오르더군요. 그러고 한동안 조용한 것 같더니 한 달 뒤에 제가 쉬는 날 우리 시모가 와서 옷을 또 사가지고 가서는 반품을 했대요. 직원한테 이번에도 옷이 더럽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옷을 30만원치를 사가서 바로 반품을 하긴 했는데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등산 모자랑 양말은 쏙 빼놓고 환불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은품이니까 자기 거 아니냐고 사은품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 거냐 어차피 증정품 아니냐 하면서 안 주더래요. 양말하고 모자는 이미 자기가 신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서 매니저 시어머니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또 시댁으로 찾아갔죠. 신부가 보자마자 이번에는 안 입고 반품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사은품은 왜 챙겨가서 돌려주지 않냐고 했습니다. 사은품이요. 저희도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매장에서 돈 주고 사서 고객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쏠랑 사은품만 챙겨가시면 다른 고객님 한 분은 그 사은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매장에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는 저 더 이상 물건 안 팔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도 말해놨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르던가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너 내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참지 않고 버럭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무섭긴 누가 무섭냐고요. 시모가 갑인 줄 알고 그러냐고. 나한테 무서운 건 우리 회사 사장님 말고 없다고. 이러다가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하면서요.
일부러 시모 자존심 상하라고 내가 시모 아들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고작 중소기업 과장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겠냐, 뭐가 있겠냐고요, 했죠. 시모도 지지 않고 저한테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시모가 잘하면 내가 무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맞받아쳤어요. 시모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당연히 시모 아들한테 잘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입만 삐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시부가 저한테 말 잘했다고 시모한테는 왜 안 하던 짓을 자꾸 해서 며느리 쪽팔리게 만드냐고 한 소리 하셨어요. 시모가 시부를 보면서 이 집안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고 밖에 나가서 자기 편 만들어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서가 엄청 잘한 거라고 그렇게 100번을 말해야 겨우겨우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팬티를 사가서 입어놓고는 환불을 하러 왔대요. 동서가 입던 팬티는 환불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쪽팔린 줄 알고 돌아갔다고 했대요. 백화점 매장에 블랙 컨슈머로 등록까지 시키고 백화점에서 따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게 했더니 그제야 찾아오지 않더라며.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입던 팬티를 환불하러 오는 게 말인지 방귀인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잘 알아들은 줄 알았던 시모는 제가 쉬는 날 골라서 또 매장에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신복을 숨겨놓은 건지 제가 쉬는 날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남성용 등산화랑 남성용 등산용품을 몇 개 사가길래 직원이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환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가격도 후려치지 않고 제값 주고 사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웬일이지 남성용 등산용품은 왜 사간 거지 싶었죠. 시부가 등산에 취미가 없어서 시모 혼자 친구들이랑 다니는 거였거든요. 이제 시부도 등산을 가나 싶어서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을 하시려나 보다 이건 좀 부럽다 하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 남편이랑 저랑은 아무래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결혼 이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밖에 나가서 몸을 쓰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긴 해서 집에서 영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하는 게 전부지만요. 시부모님이 매번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부러웠죠 뭐. 시모가 오랜만에 가족들 한데 모여서 밥 먹자고 하길래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등산화 모델명만 봐도 어떤 신발인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안목이요. 분명 신발도 사가고 용품도 사갔는데 현관에서 신발장을 둘러보는데 그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시모한테 남성용 등산화 사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이랑 등산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어봤죠. 시모가 순간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그거 우리 동호회 사람이 생일이어서 선물하려고 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 같은 짠순이가 20만 원짜리 신발을 선물한다는 게 무척이나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등산 다니고 돈독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사건이 와장창 터지고 만 것입니다. 2달 뒤에 시부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시모랑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와 서방님네는 놀래서 시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두 분이 방금 전까지 싸운 건지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네 엄마 바람났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시모가 웬 남자랑 같이 팔짱을 끼고 등산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고
커플룩으로 차려입고 데이트를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소름 끼친다고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냐고 당신 의처증이냐고 화를 내대요. 그 사진을 보는데 등산복이며 등산화며 용품이며 너무나도 눈에 익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매장에서 사갔던 그 용품들이며 옷이며 알고 보니 내연남한테 사주려고 반품도 안 하고 제값 주고 사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다 저희 매장에서 사간 물건이네요 하니까 시모가 뭘 그런 걸 입 밖으로 꺼내냐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시부가 눈 돌아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며느리 매장에서 내연남 줄 선물을 사가? 이러더라고요. 당장 이혼하자고 당신 같은 여자랑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진절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놀래서 아니 당장 자기 보고 어딜 가서 살라고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시부가 자기 알 바 아니래요. 내연남 집에 가서 살든 밖에 나가서 얼어 죽든 마음대로 하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내연남이 호랩이라며 하더라고요. 그 집 가서 엄마 노릇하면서 하하호호 살면 되겠네 하는데 부부싸움 살벌하게 하시는 거 있죠? 시모가 자기가 못할 것 같냐면서 자식들이 말리기도 전에 짐을 싸서 획 나가버렸어요. 물론 아무도 말릴 생각이 없긴 했지만요. 남편이고 도련님이고 시모의 바람이 무척이나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두 분 나이 67세에 협의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이혼만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진짜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전화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살고 있냐고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집에 들어가라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웃더래요.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고. 더 충격적인 건 내연남의 딸을 우리 딸 하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랑 데이트도 하고 딸 키우는 재미가 있다면서 너도 새아빠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이 식겁을 해가지고 누가 새아빠냐고 화를 내니까 자기랑 내연남이 결혼하면 너한테 새아빠 되는 거지 했대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충격에 부들부들 떨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모가 어느 날 우리 부부하고 서방님네 부부를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식당에 데려가셨어요. 좀 고급진 그런 식당 있잖아요. 룸으로 딱딱 막혀있는. 불러서 나갔더니 거기에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웬 여자랑 시모 내연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그 여자애한테 인사하라고 너네 오빠랑 올케 언니들이야 하면서 우리 보고는 얘가 신우되는 아이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넷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숨만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네 새아버지 생신이시거든.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랑도 좀 할 겸 친해지라고 불렀어. 아이고,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생겨서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겠어.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아서 눈에 핏발을 세운 채로 이야기를 했죠. 누가 누구 노후를 책임진다고 이런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십니까? 어머, 얘.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새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당장 사과드려. 남편이랑 서방님은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냐고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온 거니까 두 번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경우 없는 짓 하면 신모고 나발이고 인연 끊겠다고 선언을 했죠. 뒤돌아서 나오는데 시모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제일 뒤에 걷고 있던 제가 만만한지 저를 딱 붙잡고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얘, 돈 좀 주고 가라. 우리 아들들이 낼 거라고 내가 설레발 다 쳐놨는데
일부러 비싼 집으로 골라왔는데 내 체면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저 지갑 안 들고 왔는데요. 어머님이 불러내신 거라 당연히 어머님이 사주시는 건 줄 알고 지갑 안 들고 왔죠. 야, 너네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자식들이 사야지 내가 돈이 어딨어. 아까 방에 있던 어머님이 좋아 죽겠다고 했던 내연남 딸한테 내라고 하세요. 뭐? 내연남 딸? 너한테는 시누이야. 어머, 저한테 왜 시누이예요? 우리 남편이랑 저 여자랑은 가족이 아닌데요. 그러고는 재빨리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시부가 불쌍하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났으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더 파렴치한 일은 그 뒤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쎄 생각지도 못했던 갑상선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던 도중 수치가 이상하다는 종합검진 결과에 놀라서 큰 병원을 찾아가니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치율도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견을 하게 되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해서 한동안 임신 계획은 가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수술 날짜까지 빠르게 잡고 났는데 그래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바빴습니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처지에 달했고 매장 관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수술 이후 경과가 좋아지면 다른 매장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 첫 매장이다 보니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피곤하면 안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주까지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일단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퇴직금까지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려고 하니까 영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 때문에 매장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또 그 매장에 방문을 했나 보더라고요.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가 여기 매니저 시어머니인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데요? 한 거죠. 시모가 놀래서 우리 며느리 어디 갔냐고 하니 직원이 모르셨냐고 몸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연락이 온 건데 그냥 잘했다고 했어요. 시모는 머리를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했나 봐요. 쉬는 것도 아니고 퇴직이라고 하니까 어디 아파도 단단히 아프구나,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던 거죠.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우리 며느리 어디가 아픈 거냐고 큰 병이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난리를 쳤대요. 며느리 건강 걱정 한 번 안 할 것처럼 굴던 사람이 막 걱정돼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요. 큰 병은 아니라고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된다고 갑상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아 그러니? 알겠다 하고 전화를 뚝 끊더래요. 걱정했던 것 치고는 너무 빠르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서 좀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시모한테 연락 오면 말해주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뒤 집안일을 좀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타이밍 좋게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아무렇지 않게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시모 목소리가 들떠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갑상선암이라며?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거 수술비도 별로 안 비싸고 애후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너 퇴직금까지 빵빵하게 받고서는 일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몸은 좀 괜찮냐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영 딴소리만 나오길래 그래서요? 하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이따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영 기분이 쎄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니 정말 날아왔는지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남편이랑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너 보험금 얼마 나왔어? 보험은 좀 들어놨지? 퇴직금은 얼마 받았니? 아픈 사람 붙잡고 웬 돈 이야기야? 아니,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좋니? 너네 새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콱 틀어막혀서 지금 위험하거든. 일단 그거 먼저 풀어야 해서 대충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며느리가 근속기간도 길고 보험금도 받았을 거 아니니. 10년 넘게 일도 했으니까 퇴직금도 꽤 되고 보험 진단금 받은 거 합치면 1억은 될 것 같더라고. 그 돈 나 좀 빌려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아니, 제가 아파서 퇴직을 한 거고 암 때문에 받은 보험금을 지금 내연남한테 빌려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바로 정신 나간 소리 중에 제대로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시모한테 세게 들이박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머리에 소주 꽂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냅니까? 머리에 소주 꽂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했는데 보험금을 달라고요? 그것도 저한테는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어머님 내연남 사업 자금을 위해서요? 예, 생판남은 무슨 남이니? 이 일만 해결하면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럼 너한테도 새 시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내연남이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이 바람 피우신 건 맞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호적 정리도 안 돼서 그냥 단순 동거남인 거고요. 그 나이 먹고 아픈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이런 부탁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시모한테 목소리 쫙 내리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섬뜩하리만치 목소리를 내는데 진짜 사신이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너무나도 실망이 크다.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아빠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항상 돈을 번다고 바빴고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 아닌 것 같아. 예, 네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라도 줬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니? 그 인간은 나를 그냥 집 지키는 집 요정 정도로만 취급했다. 아니, 엄마는 그냥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고 엄마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난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거야. 어떻게 우리 와이프 병원비를 아니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마. 아니, 내가 먹고 튄다고 했니? 그거 갚겠다고 했잖아. 보증이라도 서줘? 공중이라도 설까?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니까? 남편이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모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면서 자기도 이제 너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살 거라고 괜히 자존심을 부렸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끝까지 구시렁거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혼자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제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나와서 자더라고요.
조금 울었는지 다음날 눈이 부어 있던데 저도 남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날지 가늠이 돼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모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사람이 아니다 싶었는데 친모를 바라보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저는 말없이 남편 옆을 지키면서 힘이 되어주기로 했죠. 제가 암과 싸우면서 남편이 제 옆을 지켜주기로 한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시모가 1억을 빌려달라고 저한테 찾아왔던데 형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빌려준 거 아니지? 어쩜 그 부탁을 동서한테까지 찾아가서 했대? 형님, 저희가 여윳돈 1억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암보험금이랑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2년을 끊자고 했다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아주 쌍으로 못된 것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그 소리 듣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남편이 노망 났냐고 썩 꺼지라고 했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 동선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이미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라고요.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저는 동서한테 그래 다행이다,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모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다고 동선에도 그렇게 하라고 전했죠. 그러니까 동서가 마지막으로 딱 그 말을 하대요. 사람이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굴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살 때 알아봤어야 했다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도 마음을 완벽하게 비웠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던 일상을 보내고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오랜만에 시부한테 반찬이나 가져다 드리려고 보자기에 반찬통을 싸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 문간 앞에서 시모가 울고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문은 꽉 닫혀 있고. 시모가 저를 쓱 보더니 퉁퉁 부은 눈으로 반찬 싸들고 온 거냐고 잘 됐다고 문 좀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시부가 닫아둔 문을 열겠습니까?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찾아왔고 시모는 저한테 네가 부른 거냐고 사색이 되어서 묻더라고요. 집 앞에 경찰차가 오고 소란스러워지니 그제야 시부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한테 경찰 부른 거야? 하길래 네 했더니 시부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 경찰 양반, 저 망할 옆에 내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하려고 했으니 잡아가시오. 아니 여보, 남의 집이라니 어떻게 이 집이 남의 집이야? 우리 집이지. 오호, 이혼을 했으면 남이지. 그 동거남은 어쩌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빌어? 경찰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옆에 내 당장 데려가서 가둬버리쇼. 경찰은 이미 신고가 들어왔고 주거 침입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시모를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시부한테 반찬을 잘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고 시부한테 연락을 주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1억을 구하지 못했고 내연남은 시모한테 온갖 난리를 떨면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연남도 1억을 구해다 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속아서 같이 동거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내연남이 시모한테 그 돈 때문에 7살이나 많은 늙은 아줌마랑 동거까지 한 건데 그 돈 못 구해와서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다고 했대요. 시모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시부한테 원룸이라도 얻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는데 시부가 그것도 거절했대요. 나중에 듣기로는 뭐 지방에 있는 친척네 집으로 갔다는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서방님도 강다니는 사람이라서 일이 확실하게 해결됐지. 아니었으면 시모가 누울 자리 보고 뻗었겠죠. 저는 암 수술은 무사히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아서 2, 3년 지나면 임신 계획을 세워도 좋을 거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루빨리 이세를 만들고 싶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 더욱더 화목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